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코스피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의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선물 시장에서 2022년 09월서부터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지속해서 상방 베팅 포지션을 만들어 왔고 그렇지만 2022년 12월서부터는 횡보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글로벌 옵션 시장 속에서는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 포지션이 완전히 구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대기 상태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져 왔고 우리는 2022년 12월서부터 지금까지 기간 조정을 받아왔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6월 12일 날 대한민국 장이 시작됐는데 이 3, 4, 5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속해서 3, 4, 2.5에 머물게 되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디어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14일 날 오전 11시 46분을 넘어서면서 5개 종목이 순차적으로 하한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11시 46분부터 한 종목씩 이제 하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같은 날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6월 14일 날 11시 46분부터 하한가로 들어가는 5개 종목이 발생되는데 그 종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이너스 10%에 육박하는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폭락을 만든 주체는 바로 이 붉은 선으로 표기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12시가 넘으면서 코스닥에 대한 하락폭을 키웠고 5개 종목이 하한가 간 11시 46분서부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매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6월 14일 날 오전 9시 17분에 코스피 200 지수는 3, 4, 5 구간에 위치했고 상방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 4, 7.5 구간에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고 14,000계약을 베팅을 함으로써 지수 상승을 위해서 눌러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었죠. 근데 11시 45분부터 순차적으로 5종목이 하한가 들어가요.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유 없이 마이너스 10% 폭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포 분위기가 퍼지게 되자 이 347.5, 14,000계약이 800계약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부분에 이와 같은 폭락 현상을 만든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 특정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동그라미 네모 X 각기 다른 이벤트들이 상관이 없는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결과로서 3, 4, 7.5 지수 상승을 막아서던 이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거의 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벤트들이 특정 시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됐다면 이러한 이벤트를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있었다는 거고 그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수준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일을 간과하게 되면 이 뒤에도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유 없이 하한가 가는 게 벌써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6월 15일 날 목요일 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지수 상승, 격하게 지수가 상승하는 곳에는 동조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게 되고 왜 늘리게 됩니까?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유입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실물경제 개선세는 202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미달러 환율이 초강세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약세로 계속 유도됨에 따라서 투자 자금은 실적 개선세가 살아나는 곳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상방의 흐름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누적해 줄 수뿐이 없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하방으로 누르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5일 날 이제 보게 되면 지수가 다시 여전히 3, 4, 5를 못 넘고 3, 4, 2.5에 머물고 있었고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장 마감 60초를 남겨두고 외국인이 지수를 3, 4, 5 구간으로
진입시켰어요. 6월 19일 장 마감 포지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3호 2.5 구간서부터 다시 개인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고 꽉 지수 상승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대 지수는 3호 2.5 미만 구간까지는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개인의 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흔들면서 강제 청산되는 충격을 주면서 위로 선물 매수세를 쌓으면서 지수를 위로 강화시킬 수뿐이 없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2022년 12월서부터 진행되어 온 기간 조정이 이미 종료가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아직도 인버스 상품만 바라보고 비트코인만 바라봐 왔다면 많은 기회 비용을 놓쳐왔다는 것. 이제는 앞에 놓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서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